그러면 06 무리식과 무리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루트라는 3학년 1학기 때 루트라는 개념을 배웠죠? 그 개념의 후속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루트의 개념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좀 있어요. 자, 우리 3학년 1학기 때 A의 제곱근 이런 용어 배웠지? 뜻이 뭔데? A의 제곱근이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죠? 그래,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였어. 그래서 A의 제곱근을 구하면 뭐가 나왔는데? 불러볼까?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A가 됐어. 이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요것이 바로 A의 제곱근이야 라고 선생님이 A의 제곱근 했을 때 적어도 요 세 문장 정도는 줄줄줄 암기가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여러분이요 수학 용어에서요 A가 0 이상이다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라는 걸 인식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A의 제곱근은 뭘 의미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근 A는 뭘 의미한다? 루트 A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제곱근이라는 말은 영어로 루트다. 그래서 얘는 그냥 편하게 루트 A라고 써주면 된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요 기본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근의 뜻 뭐라고요? 시작!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했다면요. 이제 개념이 확장돼서 A의 4제곱근, A의 5제곱근, A의 6제곱근, A의 7제곱근 이런 게 나와. 그러면 A의 세제곱근의 뜻은 뭐가 되겠어?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A의 4제곱근의 뜻은 뭐가 되겠어?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루트는 사실 앞에 무슨 숫자가 생략된 거다?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돼서 얘는 제곱해서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 어떤 수를 의미해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부호는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루트 16이라는 것은 뭐야?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양수라는 뜻이야. 그치? 여기에서는 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 4. 양수? 4예요. 그냥 4예요. 여기다 대고 풀만 4 하면 안 돼? 루트 16은 그냥 4야? 네. 자, 그럼 얘는 뭐야? 뭐라고 해석해야 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양수 2. 얘는 뭐야? 시작! 4제곱해서 16이 되는 양수는 2. 자,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얘는 음수입니다. 속에 마이너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음수는 마이너스 2예요. 5제곱해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얘도 음수지?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예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양수는 5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누구야? 마이너스 3이에요. 4제곱해서 81이 되는 양수는 3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정의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세제곱근이라는 요 개념에 맞춰서 해석한다면, 와, 세제곱근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에 있는 수가 세제곱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로 바꾼다? 2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4제곱근을 탈출하려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몇 제곱이 돼야 된다? 4제곱. 몇의 4제곱? 2의 4제곱이므로 서로 상쇄돼서 2만 남는다. 자, 세제곱근을 없애려면 몇 제곱이 돼야 된다? 세제곱.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돼서 서로 상쇄돼서 마이너스 2만 남는다. 5제곱근을 탈출하려면 몇 제곱이 돼야 돼? 속에 5제곱. 그래서 5제곱근 마이너스 2의 5제곱 하면 서로 상쇄돼서 마이너스 2. 자, 얘는 루트 5의 제곱이 되면 서로 상쇄돼서 5.
얘는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돼서 서로 상쇄돼서 마이너스 3. 4제곱근을 탈출하려면 속에 있는 값이 4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써줘서 상쇄시켜서 3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즉 n제곱근을 탈출하려면 n제곱근 안에 몇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n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요런 세제곱근 이런 거 뭐를 의미한다고 가르쳤어? 이런 애들은 세제곱근의 의미는 수학에서 3분의 1제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요 얘기도 중학교 과정 때 살짝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수학 1 지수 파트에서.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가볍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개념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고등수학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와씨, 루트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루트 속에 또 루트가 들어있네. 우리는 이런 걸요 이중근호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근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경우.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가끔 삼중근호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삼중근호는 뭐야? 루트 속에 또 루트에 또 루트까지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게 삼중근호. 이중근호는 루트 속에 또 루트가 들어있는 게 이중근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운다? 이중근호의 변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이중근호 좋은 수일 것 같아? 나쁜 수일 것 같아? 되게 나쁜 수예요. 우리 루트만 있어도 좀 어렵고 더러운 수인데 속에 루트가 또 들어있어. 그럼 그 뭔 수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요 이중근호는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바꾸냐면 보통 뭐 요런 걸로 바꿔버려요. 그냥 루트만 나오는 걸로 바꿔버려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훈련을 우리는 이중근호의 변형이라고 부르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첫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이중근호의 변형. 루트 속의 또 루트에서 또 루트를 없애는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중근호는요 아무렇게나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형이 돼서 또 루트가 없어지게 하는 케이스는요 이미 딱 지정이 된 딱 두 가지, 엄밀히 말하면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탈출시킬 수 없어. 선생님 그럼 그 외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안 나와.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냥 딱 요 구조에 맞는 녀석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딱 이런 구조로 생긴 애들만 이중근호의 변형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한번 볼게요. 우선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A하고 B하고 무조건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런데 우리는 이 A, B 양수에다가 하나만 더 걸고 들어갈게요. A가 무조건 B보단 커? 라는 전제 조건 하나만 더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A, B 모두 양수인데 A가 B보다 커 라고 전제 조건 깔고 들어갔을 때 우리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증명에서 배웠다?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뭐가 느껴져? 완전 제곱식이 느껴져야 되죠? 예, 요 녀석은요 AB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루트 A 루트 B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지그시 보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얘는 루트에다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근호하고 제곱은 서로 상쇄되지. 그래서 결국 얘는 뭐로 바뀐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바뀐다. 이중분호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예요. 되겠습니까? 자, 플러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이너스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라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결국에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묻자. 엄밀히 말해서 루트 A의 제곱은 원래 뭐로 바뀌어? 제일 중요한 데는 절대값 A로 바뀐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었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절대값 붙여봤자 어차피 속에 양수니까 그냥 나온 거다. 그런데 얘는 어때? 절대값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면 A가 크면 그냥 나올 테고 B가 크면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고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린 이 복잡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제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고 하자 라고 전제 하나 깔아버리면 어차피 얘는 양수. 그러므로 얘는 그냥 뭘로 나올 수 있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나올 수 있어요. 요 전제 조건 때문에 우리는 뭐를 없앨 수 있다? 절대값 무시 가능. 예. 아니면 절대값 때문에 너무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저 전제 조건 하나를 걸어둠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절대값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럼 이런 거 나오면 계속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이중분호의 변형의 개념은 이렇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네? 이게 막바로 나와야 돼. 이 식을 보자마자 얘가 막바로 나와야 돼. 그럼 선생님 A하고 B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A하고 B는 어떻게 찾냐면 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수가 두 수의 곱, 루트 밖에 나와 있는 수가 두 수의 합이어야 되고, 또 루트 앞에는 무조건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100% 붙어 있어야 된다요.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루트 5 플러스 2 루트 6이 있어. 자,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는데 무조건 큰 수부터 찾아야 돼. 뭐하고 뭘까? 3하고 2예요. 그치?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 큰 수부터 부르면 3, 2예요. 오, 그렇구나.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두 수를 찾는데 마이너스 요 부호까지 의식해서 항상 큰 수를 먼저 쓰고 루트를 각각 씌우면 되니까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수 3하고 2인데 중간 부호 플러스네,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이중분호의 변형이에요. 그럼 이제 얘도 연습해보자.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나오는 수 큰 수부터 부르면 4, 3. 오, 그렇구나. 루트 4, 오, 중간부 마이너스네. 루트 3. 한 번 더 정리합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중분호의 변형이다. 어렵지 않죠? 자, 또 루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게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항상 무슨 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인다? 큰 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1번부터 8번까지 여 개념집에 나와 있는 이중분호의 변형만 아무 고민 없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이중분호의 변형 문제든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유형을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풀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이중분호의 변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머, 이중근원에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루트 2, 중간부 플러스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2번. 자,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므로 루트 4, 루트 3 중간부는 마이너스네 결국 2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자, 3번. 더해서 10 곱해서 21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7, 3. 그러므로 루트 7, 루트 3 중간부는 플러스네. 자, 4번. 이제 4번부터 문제사항이 발생하지. 4번. 이중근호인데 지금 상태에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또 루트 앞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4가 있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2는 루트 속으로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루트 7 플러스 2 루트. 자,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라는 숫자로 변해서 들어가지. 4, 3, 12.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4, 3. 그러므로 루트 4, 루트 3 중간부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정리가 되겠구나. 자, 5번의 문제상은 뭐예요? 뭐가 안 보인다? 또 루트 앞에 2가 안 보인다요. 근데 24가 2를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있지? 4, 6에 24니까 좋았어. 저 또 루트에서 2를 뽑아내면 요게 뭐만 남는다? 6만 남겠구나. 풉니다.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는 두 개의 숫자는 3, 2. 그러므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써주시면 돼요. 자, 6번의 문제 상황. 3은 필요가 없고 2가 필요한데 3은 어떻게? 넣어버리고 2는 어떻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변형합니다. 자, 여기에서 12에서 2를 뽑아내서 2 써줍니다. 2 뽑아내면 4, 30이니까 3만 남았지. 그리고 밖에 있던 3이 들어가면서 무슨 숫자로 변해? 9, 9, 3, 27 이렇게 바뀌어 버리네요. 자, 이제 풉니다. 더해서 12 곱해서 27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9, 3. 그러므로 루트 9, 루트 3. 그러므로 3 플러스 루트 3이야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7번.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한데 2가 15 안에 2가 있어 없어? 없죠. 선생님 그럼 어떡하죠? 2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버리시면 돼요. 2분의 뭐가 됩니까? 8 마이너스 2 루트 1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루트 2분의 자, 루트 8 마이너스 2 루트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합니다. 더해서 8 곱해서 15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5,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분모의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8번 할 수 있겠지? 쓸모없는 3은 넣어버리고 2가 없네? 분모 분자 2 곱하고 자, 8번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여러분이 8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는 2분의 7이 1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들어가니까 9, 5, 45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겠죠. 자, 풀어봅니다. 합해서 14 곱해서 45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9, 5
그러므로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므로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분모의 유리화해주니까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요게 이중근호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이에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삼중근호다. 그럼 선생님 삼중근호의 변형 가르쳐 주세요. 없어? 그냥 요 녀석은 어떻게? 속에서부터요. 이중근호의 변형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 올라가면서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무한계짜리 있는데 그거는 무한계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루트가 무한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별표 질문방에 푸는 방법을 무한의 개념이 필요한 거라서 푸는 방법을 정리해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별표 질문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수 나오면 이거 중학교 때도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죠. 네. 뭡니까? 무리수라는 것은 엄청 더러운 숫자다. 예를 들어서 뭐 5.4376043 이렇게 가는 게 무리수의 개념이죠. 무리수의 개념에서 정수 5는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뒤에 있는 소수분 0.432 무한히 나가는 이 수는 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예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 어떤 전체 값이라는 것은 간단한 정수와 무지하게 더러운 소수 부분, 특히 무리수에서는 무지하게 더러운 소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종 출제자들은 우리에게 이 더러운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소수를 그냥 전체 값에서 5만 빼버리면 돼요. 구하기 쉬운 정수 부분만 구해서 빼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소수가 된다.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누구는? 소수는. 구하기 쉬운 누구? 정수만 구해내면 구할 수 있다. 즉, 이 문제의 핵심은 소수를 구하는 거야, 정수를 구하는 거야? 정수를 구하는 게 사실은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왜? 전체 값에서 정수만 빼버리면 그게 소수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정수, 소수를 판단하냐? 자, 루트를 씌워놓은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수가 있으면 여기서 루트를 탈출할 수 있는 수는 전부 다 루트 속에 무슨 수가 들어간 경우다? 제곱수. 그러므로 루트 1은 1이고 루트 4는 2고 제곱수인 루트 9는 3이고 제곱수인 루트 16은 4이고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때 루트 1과 루트 4 사이에 끼어있는 루트 2, 루트 3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1.5쯤 된다고 뭉뚱그려 생각해버리세요. 예, 어차피 우리가 모든 값을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 뭐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냥? 2.5라고 생각해. 얘는요 3.5라고 얘는요 4.5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루트 3의 소수부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게 관건이다? 정수 부분을 구하는 게 관건인데 그냥 대략 빼면 되지. 루트 3 선생님이 몇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1.5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7에서 1.5 빼면 몇 됩니까? 5.5 정도 나오지. 아우, 이 수는 정수 부분이 몇이겠구나? 5가 되겠구나. 근데 나보고 소수부 구하래. 소수부는 못 빼기 뭐라고 가르쳤어? 전체 값 빼기 정수. 계산합니다. 7-루트 3이란 전체 값에서 정수 5만 빼면 되는구나. 즉 2-루트 3. 이것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소수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2번에서 주의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를 보면서요. 어머, 루트 3은 1.5니까 2 곱하면 3이네. 3 더하기 3은 6이네. 요 따위로 생각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루트 바깥에 숫자가 막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를 반드시 그냥 루트 한 뭉탱이로
집어넣은 후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루트 12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5라고 생각하랬죠? 그러므로 얘는 6.5 정도 되므로 정수 부분은 6. 그러므로 소수 부분은 10 불러. 시작! 3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6, 즉 2 루트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래 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개념을 넣어줬구나. 19페이지에. 다 하셨습니까?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5 플러스 루트 몇 되겠습니까? 48. 48은 우리 몇 점 몇으로 해석할 수 있다? 6.5. 왜? 77에 49니까 7보다 작으니까 6.5. 즉 얘는 11.5이므로 정수 부분은 11이다. 자, 소수 부분 식 부른다. 시작! 5 플러스 4 루트 3 마이너스 11. 그래서 얘는 4 루트 3 마이너스 6.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생략하지 마세요. 왜? 문자로 나온 문제에서 자꾸 생략된 녀석을 계산하는 학생들은 문자로 나온 문제에서 식 세우기가 안 돼.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전체값 빼기 정수. 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뭐로 바꾼다? 6 마이너스 10 루트 12. 루트 12는 몇으로 해석합니까? 3.5로 해석하니까 몇 정도 돼요? 대략 2.5. 정수 부분은 2. 그러므로 식 불러. 시작! 6-2 루트 3 마이너스 2, 즉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분모의 유리화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또 선생님한테 배웠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목적 뭐라고 중학교 수학에서 배웠습니까? 계산하기 쉬우라고. 하나 묻자.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2가 있어. 누가 더 간단해 보여? 왼쪽. 예, 얘가 더 간단해 보이지. 근데 굳이 이렇게 유리할 필요 있어? 계산하려고? 아니. 계산 불능식을 계산 가능으로. 그렇죠.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라는 목적이 있어요. 계산 불능을 계산 가능으로 바꾼다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은 좀 커버해 줄지 모르지만 옛날에 선생님 대학 다닐 때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1 나누기 루트 2를 치잖아요. 그럼 계산기가 답을 못 내고 그냥 끌어. 시간을 막 계산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한 5, 6초 지난 다음에 답을 내요. 엉터리 답을 내요. 오차가 되게 심한. 왜냐면 계산기는 이런 고민을 했던 거야. 요 녀석은 계산하려면 1 나누기 루트 2를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루트 2는 뭐야? 1.414 이게 끝나 안 끝나? 안 끝났던 거야. 그리고 계산기가 이거 계속 속 쓰는데 어머 끝이 안 나네? 어떻게 계산하지? 움찔움찔 하다가